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문항을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언어 능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시오 나왔네요. 자, 모면하다. 우리 어떻게 꾀를 써서 위기를 벗어나다. 이런 게 모면하다죠. 자, 꾀를 내서 벗어난다. 자, 유사한 거 봤더니 기만하다는 속이는 거고요. 아첨은 환심 살려고 알랑거리는 말 하는 거죠. 회피하다. 이게 바로 모르는 척 벗어나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모면하다, 회피하다, 벗어나다. 배반은 말 그대로 배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장 유사한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무료하다. 우리 심심한 겁니다. 자, 심심한 거 비슷한 거 봤더니 지루하다 있겠습니다. 뭐 재밌다, 신나다 요거는 서로 반의 관계 되겠죠? 수두룩하다, 우리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많지 않은 많은 것과 비슷한 거, 지천이다,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어수룩하다, 약간 모자란 듯 하는 거고요. 시무룩하다, 이거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지천구는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지천구입니다. 얼근하다, 우리 술이 얼근하게 올라왔다, 얼근하게 취했다 이러는 거죠. 자, 술이 좀 올라온 거. 얼떨하다는 우리 얼떨떨하다라고 많이 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얼얼하다, 우리 매운 거 먹었을 때 입안이 얼얼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거나하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파다하다는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뭐 소문이 파다하게 뭐 퍼졌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이번엔 찬동이네요. 찬성해서 동의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찬양은 우리 아름답고 훌륭한 거를 찬양한다, 드러낸다 라는 거고요. 선동은 나서서 이끄는 거, 감탄은 뭐 느끼는 것들이고요. 지지한다, 바로 찬성해서 동의한다 라는 거겠죠. 4번이 비슷하네요. 찹찹하다. 자, 이거 착찹하다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찹찹하다는 들뜨지 않은 거를 얘기합니다. 자, 뭐 적당하다 이런 건 알맞은 거고, 괄괄하다 이거 성격 호탕하고 그죠, 드센 거죠. 차분하다가 들뜨지 않고 차분하다, 찹찹하다 되겠고요. 착찹하다는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나루터, 배가 다니는 그런 길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강구, 강의 어귀를 뜻하죠. 그래서 배가 드나드는 강어귀, 강구가 되겠고요. 자, 나룻이 있는데요. 나룻은 구레나룻 할 때 그 나룻,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나룻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귀, 동네 들어가는 첫머리를 어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동구박 가수원길 하잖아요. 동네에 첫 들어오는 부분, 그게 바로 동구입니다. 배알, 우리 배알이 꼴리다, 뭐 속이 아프다 이런 건데요. 원래 배알은 창자를 좀 낮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속어로. 자, 그래서 배알이 꼴리다, 우리 속마음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배알이죠. 바로 1번 속마음이 되겠습니다. 전능, 우리 전지전능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잖아요. 그래서 만능이 비슷한 말이겠고요. 시들하다, 우리 뭐 식물이나 이런 게 시든 모습, 아니면은 마음이 시들해졌어, 내키지 않아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쓰인 거 시큰둥하다가 보입니다. 자, 콤플렉스는 뭐 열등감이죠. 약점은 보통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무던하다, 우리 까다롭지 않다, 수더분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무던하다라는 거겠고요. 까다롭다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의 관계 고르랍니다. 나무라다, 우리 혼내는 게 나무라는 거죠. 그럼 혼내다의 반대는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 나왔네요. 자,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수동적이다,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수동입니다. 자, 그럼 수동에 반대되는 거, 우리 능동,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자, 자동의 반대의 수동은요, 손숫자를 써서, 그죠? 이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동은 부추겨서 나서게 하는 것이고, 기동은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죠. 명시, 자, 밝을 명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명시입니다. 계시는 신이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 지시는 시키는 거죠. 암시가, 자, 어두울 암자, 밝을 명자와 반대되는 단어죠. 그래서 넌지시 알려주는 게 암시입니다. 예시는 뭐 예를 들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명시의 반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입, 어디 들어가는 시작점이죠. 자, 시작과 반대되는 걸 찾아야 돼요. 막바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머리나 어귀는 유의관계 되는 거예요. 알뜰하다, 우리 알뜰살뜰 잘 아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막 쓰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해프다가 1번에 보입니다. 덤비다,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이지 않고 꺼리낌이 있는 이런 모습, 바로 서슴다가 되겠죠. 머뭇거리답니다. 서슴치 않고 무언가를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슴치 않고 거리낌 없이 하다, 이렇기 때문에 서슴다라는 건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 머뭇거리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직하다, 가까움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텐데요. 자, 그래서 멈직하다, 멀찍하다 바로 보이죠? 내리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럼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자, 치사랑이라고 하죠. 우둔하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 어리석다, 미련하다 다 비슷한 말이고요. 명석하다가 똑똑한 거죠. 그래서 반의관계 3번 되겠네요. 자, 강제,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마음이 내켜서 바로 임의로,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번영, 우리 성하는 거죠. 융성하는 겁니다. 자, 융성, 이거는 유의관계고요. 자, 성쇠는 성함과 세함 둘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쇠퇴가 바로 번영과 세퇴,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흥망도 흥하고 망하는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노련입니다. 익숙하고 능숙한 거죠. 그러면 능숙하지 않고, 자, 이런 걸 유치라고 합니다. 유년은 어린 나이, 숙년은 유의관계가 되겠고요. 양년은 젊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관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치하다, 익숙하지 않고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익숙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버겁다, 힘에 겨운 거죠. 자, 힘겹지 않고 하기 만만하다, 만만함, 바로 3번 있습니다. 자, 4번에 푼푼하다, 요거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독해 문제네요. 제목으로 알맞은 겁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이러이러한 기술이다. 정의 처음에 나왔고요.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저장해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방법이 나왔네요. 음성 인식 기술이란 이런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자, 요게 답니다. 자, 그럼 요걸 나온 거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장단점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배열 기준, 이 배열 기준은 여기 1분에 불과하고요.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의 차이점, 자, 차이점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죠? 음성인식 기술의 정의 첫 문장에 나왔고 원리가 그 다음 문장들에 나온 거겠죠? 4번 되겠네요. 자, 다음엔 주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찾으래요.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동의 땅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많이 풀어놓으려 한다. 자신의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 충분한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골몰하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을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자, 어떤 사건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주제화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공유지가 사람들의 이익, 자기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황폐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뒤에 나와야 돼요. 선의의 경제는 유명무실한 허상일 뿐이다. 자, 이거는 선의의 경쟁 이야기 아닙니다. 두 번째, 자유의 남용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부추긴다. 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게 자유 때문에 악해지는 게 아니죠.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버려두면, 마음껏 자유롭게 내버려두면은 공유지라고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황폐해져 버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3번이 가장 적절할 테고요. 4번은 소수의 이익이 전체 이익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이건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관련된 내용, 주제화할 수 있는 내용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랑케입니다. 오로지 실제했던 사실만을 기술하고자 했다.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 그는 문헌 안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가려내려고 했던 것이다. 자, 랑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사실만,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증, 역사적 사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랑케의 모든 저작에는 역사적 객관성을 향한 동력이 엿보이고 언제나 실증적인 객관적 역사적 연관을 찾되 이런 실증적 탐구 방법을 추구했다. 결국에 랑케가 역사 탐구를 할 때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만을 가려내려고 했다. 요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있나 봤더니 1번 같은 경우에는 저자의 삶의 맥락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관점. 자, 랑케 얘기인데 저자 이야기로 너무 확장이 됐고요. 역사를 현재에 적용하는 창조적 해석의 가능성, 창조적으로 해석하자가 아니라 얘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사실의 확정을 위해 노력한 실증주의 역사학자의 엄격한 학문적 태도, 바로 랑케가 그려내죠. 사실을 위해서 실증주의, 바로 3번이 적절하겠고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랑케는 오로지 사실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연이 만든 것 중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관념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관념을 전달받았다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진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갔더라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겁니다. 결국에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옮겨줘도 양이 줄지도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 세상으로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자연의 자비로운 선물이다. 얘가 얘기하는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으로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선물이다. 자, 구석구석을 비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처럼. 자, 이건 비유적인 겁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들은 뭐 보조 문장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마지막 문장도 발명, 예를 들었기 때문에 중요 문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 이런 관념은 확산되어야 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관념도 배타적 소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완전 틀렸죠?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세 번째 줄에 나왔고요. 관념이란 추상적이므로 소유의 유무를 논하는 것이 어렵다. 추상적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어렵다라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확산되어야 한다예요. 자, 세 번째, 관념은 나의 주변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자,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일부였고 이것이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라기보다 얘가 하는 거는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된다. 4번, 개인적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무한히 확산되어야 된다. 앞부분의 내용, 소유가 될 수 없다와 뒷부분의 예의 주장, 확산되어야 한다. 둘 다가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4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다음에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문제 연결이 됐습니다. 중심 내용 한 문제, 전개 방식 한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 자, 먼저 나왔죠.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다. 반면 나오면 대조죠.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자, 그럼 초점이 귀납으로 넘어가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중에 사례를 관찰한 다음 일반화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까마귀를 가지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개 방식 대조, 연역과 귀납의 대조와 까마귀를 가지고 귀납 논증을 설명한 대조와 예시기 때문에 전개 방식 4번 찾았고요. 중심 내용은 결국에 뭡니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뉘는데 연역의 문제점은 지식 확장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귀납은 지식이 확장되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결국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귀납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죠. 지식의 확장. 자, 그래서 2번이 적절하겠네요. 중심 내용.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과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 먼저 보기 위해서 1, 2, 3, 4번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공공부조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자, 공공부조를 통해 경제적 안정. 자, 두 번째,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갖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과 공공부조를 활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역선택으로 인해 사적연금 보험료 인상.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의 사적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두 문장 가지고 우리 1번 내용일치 문제에 맞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공공부조를 통해서 도모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1번 찾았고요.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와 함께 공정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연금이나 공공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자,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이유 여기 나왔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바로 공공부조의 부작용 때문이다. 2번 내용이고요. 사적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자, 역선택 현상 이야기했는데 그죠? 여기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적연금과 공공부조를 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적연금은 역선택인데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4번의 내용이죠. 한편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역선택이고 공공부조는 도덕적 해이 문제구나. 3번에 둘 다 묶어서 도덕적 해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로 찾아갑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엔 소득을 모두 써버리고 노년에는 공공부조에 모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공짜기 때문에 젊은 때 다 써버리고 나중에 늙어서는 공공부조에만 내가 의존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의존 1번 이건 문장 내에서 문맥에 맞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되는 의미의 한자 성어. 그러면 우선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된 전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양편이 어떤 공통의 맥락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도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그의 노력은 이런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위험이 발생한다. 주목할 점은 같은 종류의 대화를 나누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나누는 대화에서는 이런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자, 밑줄 친 내용과 반대되는 거. 즉 뭐예요? 이렇게 동승자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갈등이 적다. 왜? 주의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해가 잘 된다. 자, 의사소통이 잘 된다와 반대되는 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를 골라야 돼요. 난상공로는요, 여럿이 의논을 하는 모습이고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 서로의 생각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네, 반대되는 비슷한 말이 될 테고요. 사필귀정은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라는 내용이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빙탄지간, 얼음과 숯입니다. 얼음, 빙탄, 숯. 그래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련이 없고요. 동상이몽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서로 통하지 않는 이런 게 되겠네요. 2번 반의관계의 한자성어고요. 자, 주된 전개 방식 봤더니 정의는 우선 나오지 않았어요. 정의는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건데 보통 첫 부분에 나오죠. 예시는 지금 우리 대화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그러기 위해서 운전자와 동승자일 경우, 그 다음에 운전자가 통화를 하는 경우 이런 다른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예시가 되겠습니다. 분석은 하나를 쪼개서 살펴보는 거고요. 인용은 뭐 따옴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 글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따옴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거예요. 자, 보시면 1번 서남아시아 전역의 사막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멸망, 빙하기 이후의 기후변화, 이전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명 단계.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글 길지 않으니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빙하기가 끝나고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자, 이거 3번에 바로 나온 거죠? 옳은 거 첫 문장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의 사막화인데요. 1번에는 전역에서 사막화라고 나와 있으니 틀렸고요. 이 지역에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서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 4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지한 집단이 문명 관계로 들어섰다 그랬죠? 아닙니다. 멸망했어요. 둘째 집단은 생활 양식만 변경하여 유목 생활을 하였고 문명 단계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 셋째 집단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에 농경을 선택해서 문명도 일구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그래서 2번에 이런 강유역으로 이주한 집단은 성공했다라는 거겠죠? 2번도 틀렸네요.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정보사회는 여러 가지 뭐뭐에서 규정되고 있다. 한나라 산업구조에서 지식정보사회를 포함하는 제3산업의 취업인구가 50%를 넘을 때 정보사회로 들어간다고 보는 관점. 한편 따릉이 가장 중요했던 농경사회, 자원자본이 중요했던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가 정보사회라는 관점. 자, 관점에 따라서 정보사회를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관점 얘기했으니까 정보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규정되고 있다. 내가 태도나 방향, 생각하는 방향들이겠죠. 1번이 되겠네요. 분야라고 하는 건 여러 갈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적절하지 않고요. 상황도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유는 전혀 이 뒤에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까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로에 넣는 건데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수인의 딜레마란 각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처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두 가지 가능한 의사결정 간에 일어나는데 그중 한 가지는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 다른 한 가지는 전체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 정리한 겁니다. 하나는 개인 관점에서 합리성, 하나는 전체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래요. 자, 수인의 딜레마 상황은 개방사회에서의 합리성, 요게 바로 개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 다음에 사회 입장에서 볼 때,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전체의 합리성, 바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 바로 도덕성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 잘 동화되는 거라든지 모두의 약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사회성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되겠고요. 도덕성, 전체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건 도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라고 나오면서 오늘날 인류가 알아낸 지식은 한 개인이 한평생 체험을 거듭할지라도 몇만 분의 1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또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 배우기에 너무 위험한 것도 많다. 자, 가령 콜레라군은 예를 들었으니까 요 문장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결론 나왔네요. 체험만으로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졸렬한 방법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정리한 거죠. 이런 너무나 많은 양.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체험으로 내가 지식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결론의 접속어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의 접속어 4번에 그러므로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가 언어 파트였고요. 우리 언어 추리 부분도 실전 부분 먼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언어 추리 부분은 346쪽에 346쪽부터 몇 문제 나와 있습니다. 32번부터네요. 다음 제시된 글을 읽고 각 문제의 내용, 참, 거짓, 알 수 없음 선택하는 문제 있습니다. A부터 F는 현재 운동장, 집, 도서관 중에 한 곳에 있다. A는 운동장에 있고 B는 집에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F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두면 되겠죠? A, B, C, D, E, F가 있고요. A는 운동장, B는 집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C와 D는 함께 있어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은 2명. 자, 집 2명. 그 다음에 도서관 1명. 그러면 나머지 운동장에 있는 사람은 총 6명이기 때문에 3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요. 우선 집이 1명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집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도서관도 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1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C와 D는 무조건 운동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얘네 둘 중에 집이나 도서관이 하나 이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D는 도서관에 있다. 자, D는 운동장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거짓이에요. E가 도서관에 있다면 F는 집이겠죠? 네, 참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사람은 A, C, D이다. 네, 참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S기업 본사 10층에는 총무부, 영업부, 국내사업부 3개의 부서가 있답니다. 총무부, 영업부, 국내사업부.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국내사업부를 제외한 타 부서에는 25세 이하의 사원이 없다. 25세 이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국내사업부 외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총무나 영업은 26세 이상만 있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에 영어부는 남자로만. 자, 영어부는 남자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부는 3년차 이상. 자, 3년차 이상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를 제외한 각 부서 사무실에 복사기 한 대씩. 자, 영업부에는 복사기 없으니까 네, 복사기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층에 근무하는 민영이는 24살의 사원이다. 자, 24살의 사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4살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네, 국내 사업부밖에 없잖아요, 우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민영이는 여자이다. 여기서 여잔지 남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영업부라면 남자라고 알 수 있겠지만 얘는 국내 사업부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음입니다. 민영이는 3년차 이상이다. 만약에 민영이가 총무팀이라면 3년차 이상만 들어있는 이건 맞는 얘기지만 얘는 국내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는 게 되겠죠. 민영이가 있는 사무실에는 복사기가 있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A, B, C, D, E가 긴 의자에 일렬로 앉아있답니다. 자, A가 정중앙 그러면 5자리가 있는 거예요. A가 정중앙에 있고요. B와 E는 서로 붙어있다. 자, B와 E가 그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E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B 혹은 E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C는 한쪽 끝에 있다. 그러면 남는 쪽은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D가 될 수 있겠네요. 자, D는 A 옆에 앉아있다. 자, 참입니다. B, C는 서로 붙어있다. 그럴 수가 없죠. 거짓이고요. E는 C를 기준으로 왼편에 앉아있다. 아니죠. C가 맨 끝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까지 언어 파트 관련해서 문제 봤는데요. 우리 풀이 유형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별로 풀어야 되는지 요거 설명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부분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공부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